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자식은 많고 살기는 어려웠죠. 그래서 자식들을 전부 교육시키기 힘들었었던 거죠. 그래서 자식들 중에 누구를 많이 교육시켰죠? 장남을 많이 교육시켰죠, 아무래도. 그래서 교육을 받은 장남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많이 살게 되었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 작은 아들이 남아서 부모님 모시고 농사짓고 그랬죠. 예전에는 도시에 사는 큰아들이 명절이나 제사 때 와서 부모님 모시고 농사짓고 있는 동생에게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 잔소리는 점점 늘어나고 농사짓는 것도 힘든데 네가 고생이 많다. 이번에 가을 일 끝나면 재수 씨하고 한번 애들 데리고 서울로 와라. 서울대공원이라도 가서 구경이나 하자. 이렇게 해요. 하지만 동생 입장에서는 막상 가려고 하니까 뭐 형도 바쁘고 형수하고 아내하고 하룻밤씩 자기에도 좀 그렇게 엄청 친한 것도 아니고 형 집에 방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한번 가려면 어떻게 해요? 장에 가서 애들 옷이라도 또 사입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만만치 않으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뭐 그래도 서로 배려해 주는 게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말투가 약간 바뀌었다고 합니다. 너 부모님 모시는 것 때문에 그러냐? 이제 내가 부모님 모실 테니까 너 나가도 된다. 물론 그 반대도 있죠. 하지만 이런 형제 간의 태도 변화에 농사를 짓고 있는 자식은 위협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요즘 행락철이나 명절 휴가철 아닌데도 토요일이면 고속도로 하행선, 일요일에는 상행선 막히지 않나요? 지방으로 관광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일까요? 그런데 막상 관광지에 가보면 사람들이 별로 없지 않나요? 여러분 관광지 대신에 시골 동네 골목마다 승용차 많죠.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이제 자식 낳아 키워보다 보니까 부모님의 어려움이나 은혜를 알고 토요일이 되면 시골에 내려와서 농사일도 거들고 저녁에 부모님 밥이라도 시켜드리고 또 삼겹살이라도 구워드리고 그러고 나서 올라오는 거죠. 물론 정말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단순히 훈훈한 이야기로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시골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끼는 것은 아니죠. 한 청년 농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수님 시골의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요. 우픈 얘기인데 아예 없는 얘기라고 보기 어렵죠. 평당 2만 원, 3만 원 하던 땅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10만 원, 20만 원 정도로 오르지 않았나요? 농지라고 해도요. 경제적 가치가 전혀 달라졌죠. 예전처럼 농사 짓는 자식이 물려받는 것은 이제 흔하지 않게 되었죠. 경제적 가치도 정서적 룰도 엄청나게 바뀌었으니까요. 이것은 형제자매뿐만이 아니죠. 이제 그 배우자까지 아주 복잡하게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경우 이 농사기술이나 판매보다 이 문제가 더 어렵다고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농지를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이 엄청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몇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이 가족 간 영농 기반의 분배나 승계와 관련해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가족경영협약을 추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본래 농가에서 영농 승계자 등 이 가족원이 참여해서 경영 목표, 경영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역할 분담, 성과 분배, 근로조건, 경영 승계 여기까지 전부 가족끼리 대화로 결정하고 그 사항을 문서로 작성해서 실천하는 방법이거든요. 영농 승계자의 법적 지위 향상은 물론이고 영농 의욕 증대, 신용 증대에 의한 농가 경영 개선, 또 승계자의 안정적인 경영 승계와 또 경영 발전에 이 가족경영협약이 효과적인 것으로 주목받고 있거든요. 이 방식을 조금 더 변형시켜서 개선해서 여기에 맞게 적용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직접 참여하지 않는 가족까지 확대해서 적용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형님도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가족끼리 농업 경영의 목표, 경영 계획,
그리고 역할 분담, 이익의 분배, 또 경영 이양, 또 농사 외의 생활 규칙 이런 것들을 서로 실천할 수 있도록 잘 합의해서 약속한다면 영농 기반의 경제적 가치로 인한 이 다툼, 갈등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식 중에 누군가 가업을 잇겠다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본인이 평생 일구어 놓은 결과를 헛되지 않게 되기도 하고 당장의 힘이 되기 때문에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농사일이 힘들거나 다른 이유로 부모님이 반대하고 있거나 또는 반반인 상태로 영농을 하는 경우도 많죠. 처음부터 찬성한 경우를 포함해도 이 부모 자식 간의 영농 방식을 놓고 심각하게 대립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동네 어르신이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주 갈등이 심한 그런 관계였었는데요. 부모 자식 간에. 그 아버지한테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자네는 아무리 자기 자식이어도 그렇지 자식에게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봐서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자네 자식 같은 사람 찾기 힘들어.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도 그렇게 너무 심하게 하면 자식 튕겨져 나간다니까.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너무 많죠. 우리 주변에 이제 그런 상황들은.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버지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동네 청년의 총무가 이번에는 그 아버지 아들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왜 아버지한테 그렇게까지 하냐? 너네 아버지 같은 분 없다? 내가 너라면 아버지 업고 다닌다. 이 얘기도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이 말만 들으면 아들이 잘못한 것 같이 보이지 않나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달리 보일까요? 부모와 자식 모두 상대방을 나와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하고 똑같은데 다른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 귀농인과 전입인 간의 문제만 아니에요. 똑같은 룰이 적용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부모님이 기력이 없어서 더 이상 농사를 못하게 됐을 때 자식 중에 한 명이 내려가서 했지만 지금 그렇지 않죠. 요즘은 100세 시대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금은 내려가서 농사 지면 20년, 30년 부모님 밑에서 농사를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농사일 하다 보면 부모 자식 간의 생각이 항상 같지 않죠. 부모 입장에서는 아무리 장성한 자식이라도 항상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여겨지는 거죠. 또 반대로 자식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다른 농부들이 아주 우러러보는 성공한 농업인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하지만 그 위험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지죠. 그리고 지나친 간섭에 불만도 많아지죠. 결국 서로 의견 충돌을 넘어서 감정까지 상하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예를 들어 자식은 체험농장을 해야 한다면서 기존의 것을 막 바꾸려고 해요. 부모님은 잘 키우지도 못하면서 무슨 체험이냐고 반대하죠. 이런 식의 농업 경영을 둘러싸고 의견이 충돌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런 경우를 잘 극복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자수성가해서 축산업을 크게 하고 있어요. 김철수라는 분입니다. 이 김철수 씨는 축산대는 못 갔지만 자기 자식은 축산대에 보냈죠. 자식도 아버지가 워낙 큰 영농 기반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려서부터 가축을 봐서 그런지 순순히 축산대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축산대를 졸업하자 다시 부모님한테 와서 축산업을 같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식이 와서 농대를 다니고 와서 아버지가 일하는 걸 보니까 일하는 방식이 너무 경험에만 의존하고 비효율적인 방식인 거예요. 아들은 자기가 축산대학 다니면서 배운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장 운영을 둘러싸고 아버지하고 사사건건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이제 설득하는 걸 포기하고 풍선이 언제 터질지 모를 정도로 빵빵하게 불어 터진 이런 정도까지 가서 합의를 봅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좋다. 그럼 내가 이 방목지의 초지를 관리해라.
초지 관리를 네가 2년 동안 잘 해내면 송아지 관리를 너한테 맡기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맡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송아지사도 관리를 잘하면 그 다음 단계를 넘겨주겠다. 이런 제안을 했던 거죠. 아들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대학에서 배운 현대식 농장 운영 방식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했죠, 자식도. 밤늦게까지 불 켜놓고 공부도 하고 여기저기 찾아도 다니고 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 막 오시기도 하고 그렇게 자식이 열심히 하는 것을 지켜보는 아버지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야, 내가 기술센터 기술원 가서 교육받을 때 저렇게 하라고 하던데 나는 못했는데 아들은 어쨌거나 실제로 시도를 하는구나. 좀 다르네. 이런 걸 느끼게 된 거죠. 그렇게 아버지도 아들을 지켜보면서 차츰차츰 자신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막상 직접 일을 맡아서 해보니 대학에서 배운 것처럼 1 더하기 1이 2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변수가 있고 상황이 있고 그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좋은 기계나 장비를 들여와서 작업을 하면 효율적이지만 효율성 높아지지만 이게 다 비용이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장비를 가지고 밭둑을 넘어오는데 집에 있는 걸 딱 걸쳐놓으니까 그냥 넘어와 버리는 거예요. 비용이 안 들었잖아요. 이런 식의 것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지혜라는 게 있구나. 우리 교수님이 가르친 축사는 PPT 농법이었구나. 우리 교수님은 소를 한 번도 키워보지 못했는데 파워포인트에서 많이 키워보신 분이거든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 상황하고 벌어진 것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지혜와 경험을 이해하고 인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초지에서 송아지로, 송아지에서 큰 소로 단계별로 넘어가면서 아버지의 경험과 경륜 또 아들의 패기, 새롭게 체계적으로 배운 신지식이 조화를 이루고 이른바 시너지 효과까지 발생하면서 지금은 여전히 아직도 갈등을 겪고 있는 주변 농가에 아주 부러움을 사면서 잘 영농승계를 하게 된 사례입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서로 같은 하나가 아니고 서로 다른 둘이라는 점을 볼 수 있었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셋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물이 없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바라보고 벼농사 지은 이 계단식 천수답 있죠. 저는 이 사례에서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난이도가 높은 맨 위까지 그런 경험과 기술을 전수받아 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식과 정보는 지혜와 경험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부모님은 물론이고 지역 어르신들의 경험, 지혜를 내가 마음을 열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영농을 위한 중요한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부모 자식 간의 영농 방식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단계적으로 승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마을에 있는 다랑이논을 떠올려 보시면서 단계적 승계 방법을 잘 궁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절차탕마라는 사자성어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로 다듬고 줄로 쓸며 망치로 쪼고 숫돌로 간다는 뜻이죠. 주로 학문이나 덕행을 수양하는 것을 비유하는 데 쓰는 말인데요. 저는 영농 승계에 있어서도 과거와 다르게 영농 기반의 경제적 가치가 커지면서 가족 형제 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고 부모 자식 간에는 영농 방식 때문에 갈등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창업을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부모님이 영농을 하는 승계농이 부러운 거죠. 하지만 승계농의 경우는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장 어려운 것이 부모와의 갈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절차탕마의 각오가 필요해 보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말지, 시간이 해결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미룰 일이 아닙니다. 가족 경영 협약, 단계적 영농 승계, 여러 가지 방법을 공부하고 거의 수도자에 버금가는 이 수행을 통해서 덕을 쌓아야 한다.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흔히 들어본 절차탕마라는 용어를 인용해 봤습니다.